특별한 이슈텔러에게 한반도의 궁금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슈텔링 시간입니다. 김석향 북한학과 교수님, 그리고 북한 출신 크리에이터 장혁 씨 함께 모셨습니다. 당연히 김일성부터 그 건축, 특히 대형 건축물, 독재 국가에서는 거의 24시간을 잠자고 먹는 시간 빼고는 노동을 해야 돼요. 딴 생각을 할 겨를이 없구나. 없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주의권의 공통적인 특징이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아, 유경호텔. 네, 유경호텔이죠. 외장도 전혀 안 돼 있고 삼각형에 아주 시커먼 시멘트 덩어리가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분홍색, 알록달록? 네, 연두색 뭐 이런 건물들이 나와서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잘 사는 나라야. 우리는 행복해요. 이런 거를 드러내려면 김정은 위원장 집권하고 계속 저렇게 아파트에다 알록달록 색을 칠하라고 네. 요구를 해서 근데 저기 주민들한테는 좀 스트레스를 다가오거든요. 그렇죠. 지난 4월이었나요? 80층 건물이 있다. 그렇죠. 선전을 해서 화제가 네. 됐었는데 네. 사실 80층이면 서울에서도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그렇죠. 많지 않죠. 원래 북한에 이렇게까지 고층 건물이 있나요? 아니, 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을 떠난 게 2019년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50층 높아봐야 50층? 오, 네. 50층도 높은데요. 그리고 그것도 최근이죠. 지방도 20층? 거기를 넘기 힘들었는데 80층은 좀 심한 게 아닌가. 아, 북한은 연일 뭐 건설성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현실은 어떨지 관영 매체에서 방송됐던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지난해 초였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마스크를 안 썼네요. 저 때는 역시 코로나 시기인데도. 아, 그렇죠. 옆에 사람들도 안 쓰고. 아니 그러니까 뭐 다 막아놨으니까 음흠. 병균이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네요. 네. 그리고 나서 시간이 1년이 흘렀는데. 짓긴 지었네요. 저 때 네. 무슨 돈이 있어 짓냐고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1년 만에 저게 가능한 겁니까? 사람이 많은데. 주 5일제 안 됩니까? 아유. 뭐 이제는 무슨 다 인권이 얘기 보장됐다는 하시면. 소리고. 아, 이거 기억납니다. 이거를 선물로 받았다고. 네, 선물 저분은 아파트. 그 일본이랑 찰지게 욕하는 걸로 또 되게 소문난 분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네. 한국역도 잘하죠. 아, 그런가요? 그 되게 국가 차원에서 1급 아나운서라고 해가지고 네. 보디가드도 있고 차도 있고. 저 사람 떴다 하면 주의 깊게 보셔야 네, 됩니다. 맞아요. 네. 그렇군요. 김일성을 위한 저택이 있던 공간, 사람이 원래 안 살던 아, 공간인데 그렇구나. 경치 좋은 데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할 수 있었을 네.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건설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뭔가 좀 힘을 주겠다. 이런 모습이 좀 느껴지거든요. 다른 문제는 갑자기 풀기가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건설은 북한에서 공병부대를 동원하거든요. 군부대. 그 군인들을 건설 현장에 동원하면 상대적으로 성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뭔가 보여요, 눈앞에.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로 이렇게 대표적인 아나운서 팔 붙잡고 가서 여기서 살게 된다. 그 선물로 주는 거죠. 네. 근데 보통 우리나라도 한 5년 정도는 걸릴 텐데 걸리죠. 1년 네. 만에 이거 가능합니까? 가능하니까 저렇게 돼 있겠죠. 결과가 나왔잖아요. 결과가 나왔잖아요. 아, 근데 건축 자재도 충분해야 되고 그렇죠.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시멘트가 네. 굳어지는 기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요. 비 오고 눈 오고 그러면 또 멈췄다가 그렇죠.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다 고려를 했겠죠? 아, 그게 또 했을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저는. 북한에만 쓰는 비법이 있어요. 뭐예요?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저렇게 지금 빨라요? 평양 속도전 이런 말이 나오고 네. 있는데 이 속도전이란 말은 과거에도 있었던 말이지만 뭔가 계속 시대적인 구호를 먼저 만들고 그런 슬로건 밑에 사람들의 행동을 계속 신체가는 그런 전통적인 방법을 많이 쓰는데 이제 건설 쪽에서도 보통 겨울에는 건설 못하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제가 아는 지인의 아들이 그때 그 백두산 쪽에 가서 건설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아이고. 어떤 사고냐면 이제 겨울에 시멘트가 양생이 안 되니까 그 몰타를 쳐놓고 그 양옆에다 전극을 이렇게 투입을 한대. 아. 그러면 그 안에 온도를 보장하면서 양생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아이고. 떨어진 거예요. 저 부분이 아이고. 제가 걱정이 돼요. 저게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희생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전장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철근을 넣는 것 같지 않았고 게다가 예전에는 천리마 운동을 했었잖아요. 네. 하루에 천리를 간다는. 근데 김정은 시절에 들어서 만리마 네. 속도로 가라고.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을 몰아붙이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떻게 시간을 늘리거나 그래야 될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한 안전장치는 다 돼 있나 하는 의문이 저는 계속 생겨요. 정말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안 재워서 막 2시간, 3시간 자고 정말 힘들게 일을 합니다. 빨리빨리로 이뤄낸 1년 만의 신도시 건설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 영상 함께 보시죠. 아. 경야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그처럼 방대한 건설 공사를 인민군대를 내세워 짧은 기간에 해제끼는 결심을 내리셨습니다. 아, 짧은 기간에 해제끼는 게 무엇이 네. 중합니까? 아유. 중하지.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 이런 거 할 수 있어. 이런 거 하니까. 저걸 뭔가요? 사람이 그 통나무를 거기다가 이제 막아 넣는 거죠. 저기서 물길에 휩쓸려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이고. 이거 뭡니까? 아유, 인간 가교죠. 네. 와. 그러니까 이게 다리를 놓을 새가 없으니까. 저기 돌 떨어지는 거 보셨죠? 아. 저게 저기 떨어지지 않고 옆에 사람한테 아이고.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저는 놀랍지 않아요. 그런가요? 저도 놀랍지 않습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저런 영상을. 네. 그렇게 만들어졌겠죠. 지금 네. 저게 려명거리 아닙니까? 말리마 속도전의 대표작. 와. 예전에 네. 그 아파트 건설 막 그 빠르게 한다고 할 때 네. 뭐 내가 출근해서 보고 퇴근했다가 다음날 와보니까 또 한 층이 올라가 있더라. 아.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침에 하루 볼 때 동안에. 분명히 5층이었는데 퇴근할 네네. 때 보니까 6층이 됐다. 네, 근데 그게 또 이제 그 얼마 이상 높이면 안 되는 그런 규정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쵸. 하루에 네. 양생해야 되는 네, 시간도 네. 있으니까. 네. 저도 사실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부실 공사에 대한 그 불안감이 저도 오거든요. 네. 너무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실제로 무너진 적도 있어요. 그렇죠. 아, 그때 그 평양시에서 무너진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때는 이게 그래서 방송에도 보안성 나고 부장도 신문에도 나고. 사죄를 하고 북한에서 되게 이례적인 네. 경우였죠. 주민들을 위해서 짓는다고 하면서 네. 실제로는 북한 주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아휴, 안타깝네요. 지금 북한에서 엄청나게 높은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지금 선전을 하고 네.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북한의 전력이 대부분 수력 발전소에 의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가 엄청 계절을 타거든요. 오. 여름에는 좀 괜찮을까 싶어도 겨울에는 또 엄청 안 좋아지기도 네. 하고. 그러면 이제 엘리베이터를 꼭 이용해야 되는 고층 같은 경우에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뛰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 물론 그때도 안 뛰는 경우도 물론 생기겠죠. 그럼 저희 친구 같은 경우에도 24층에 살았는데 네. 엘리베이터가 안 뛰는 시간에 집에 네. 가면 그냥 걸어요. 걸어 올라가야죠. 아. 근데 저도 한번 따라 올라갔는데 죽을 맛이더라고요. 아. 네. 그런데 또 문제는 창문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 아파트에. 그럼 새까만데 진짜 휴대폰 불 켜고 올라가는데 아. 아파트 복도. 아파트 네, 네, 복도가 네. 창문이 없어요. 네. 네, 어우 정말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고 아. 그래서 되게 웃기는 얘기지만 이제 그 2000년 조금 지났을 때는 그 아파트에 사시는 할머니들이 네. 출퇴근 시간 맞춰서 도시락 싸들고 내려와서 아. 낮에 밑에서 계속 얘기를 하다가 엘리베이터가 될 때 만나자. 그죠. 그쵸. 저녁에 이제 네. 아들이 퇴근하면 함께 올라가는 거. 그런 또 재밌는 일화도 있었습니다. 아니, 네. 로얄층 개념이 달라요. 그렇겠네요. 네. 어쨌든 우리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아.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 집 호수, 음. 동 이런 거는 누가 선택하나요? 아니면 뭐 그것도 나라에서 정해주나요?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은 그러니까 이 북한 당국의 소유예요. 개인은 부동산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정해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요. 아하. 근데 요것도 좀 변했다고 들었어요. 아니 네. 장마당으로 별거별거를 다 파는 세상이 됐으니까. 아이고, 집도 사실 팔고 사고 하죠. 그래요. 네. 네, 근데 이제 합법적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국가 재산으로 되어 있고 사람들은 입사증을 서로 이렇게 바꾸는 방법으로 그렇죠. 아. 이 집을 팔고 살고 하는데 그럼 뭐 중개업자도 있고요. 있죠. 이제
부동산 대거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판매 액수의 1%를 가집니다. 아, 네. 저렇게까지 됐어요, 요즘은. 오. 네, 저게 한 그래서 20년 사이의 변화입니다. 이제 그 팔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네. 그런 리스트랑 사고픈 사람이 어떤 동네에서 어느 정도 사이즈 어느 만한 가격대에 집을 오. 원한다면 자기들끼리 연결해서 딱 매칭을 시켜줘요. 아, 공인중개사네요. 그거 거의 공인중개사 수수료 수수료 받고. 받고. 수수료 아, 받고. 그렇죠. 공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 불법이에요. 아하. 네. 그래서 잡히면 안 되는데 또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그렇지, 그죠? 아름아름. 네. 네. 걔한테 가봐. 걔 1%, 그렇죠, 그렇죠. 1%만 주면 해준대더라. 이렇게. 네. 그죠? 네. 다 있죠. 그럼 아까 본 굉장히 높고 화려한 그런 아파트 가격은 어느 정도로 될까? 그게 굉장히 빠르게 변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새로 지은 저런 아파트들 중에 저층, 네. 3층 정도 선호합니다. 그 정도의 그 로얄층 가격은 한국 돈으로 한 3억 정도라고. 정말 일부 중에 일부만 그런 거고요. 평균 생활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 평생 꿈도 못 꿔볼 돈이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소득이라고 하면 그 어떻게 그렇게 천문학적으로 갈 수가 없는데 만약에 내가 무슨 국가에서 대외 건설국에서 일하는 모 간부인데 내가 뭐 100명 정도를 대외 건설국으로 데리고 나가서 일시키는 거예요. 그 노동자들이 3년 계약 뭐 10만 불씩 걸고 계약하잖아요. 그럼 내가 100명 데리고 나왔는데 국가에다가는 80명을 데리고 나갔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나는 앉은 자리에서 200만 아이고. 불을 쉽게 먹는 거예요. 아. 그거를 가서 자기들끼리 그 연간 부문에 있는 사람들끼리 나눠 먹는 거예요. 아. 저건 이게- 알아요. 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지만 허용해요. 왜냐하면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화를, 하니까 부가 쉽게 창출되는 네. 거고 국내 물가 되게 저렴하잖아요. 아. 그러면 저 돈이면 북한에서 실컷 먹고 살고 남는 네. 돈인데 그러니까 부동산 값은 뛰기 시작하고 물가는 아직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낮으니까 저렴한 상태고 네. 참 북한의 그런 슬픈 점이 두드러지는 순간입니다. 맞아요. 아니 왜 의식주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 그중에 주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가족의 보금자리에 집의 안전은 좀 무시해야 되고 너무 겉모습만 빨리 이룩하는 데 치중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되는데요. 집이라는 공간만큼은 정말 누구나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오늘의 이슈텔러 김석향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